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4회차 강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동 지역의 국제뉴스 관련해서 저희 학교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추후에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가 처음에 미디어 보도 관련해서 이런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국제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랍어과 출신이거든요. 아랍어를 하고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정치를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국립외교원이죠. 외교안보연구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구원 생활을 좀 하다가 제가 도영해서 영국에서 중동정치로 박사를 받았는데 전 국제정치에서도 국제관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좀 제가 여러 가지 소스나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 어널리시스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서 조금 편향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고 해서 오늘 그리고 저희 중동정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수업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런 거 아마 수업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짚고 제가 처음에 기사 위주로 하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기사나 잘못된 보도된 거. 제가 이 프로젝트와 연관이 돼서 소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KBS에서도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보도 관련해서 좀 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꼭지로 다루는 거에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계에 있는 코쇼크지 사건도 코쇼크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키 전공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터키에 망명가 있던 망명이 아니라 거기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널리스트가 터키 사우디 대사관에서 갔다가 이제 시체로 나오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근데 애플워치를 차고 있어서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 실종된 것만 알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제 이슈가 된 사건도 한번 있었는데 이제 코쇼크지도 다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언론 탄압이다. MBS 소위 말하는 MBS 34살밖에 안 되는 왕이 자기가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인을 탄압한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MBS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런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거기는 MNF, 그러니까 MBN이죠. 나이프라고 MBS 빈살만 이전에 전혀 다른 가문에서 원래 왕세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축출하고 이제 MBS가 소위 말해서 살만이 왕세자가 된 건데 그때 코쇼크지는 그쪽 계열 언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MBN이라고 하는 나이프를 미는 언론인 중 하나라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언론의 탄압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정권 다툼에서 지금 반대파의 스피커가 됐던 사람을 이제 축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도 있는데 저희가 너무 한쪽 면으로 그냥 MBS의 젊은 딕테이터, 그 다음에 딕테이터가 언론인을 죽였네, 언론의 자유는 탄압이네, 이렇게 몰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은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래서 MBS를 초청을 했죠. 그래서 초청을 해서 국빈 행사를 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는 내정 간섭이다. 그거는 이제 언론의 자유랑은 상관없는 그냥 내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했고 MBS는 그에 화답을 하듯이 우리도 신장 위구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신장 위구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무슬림 소수민족이잖아요. 탄압을 받는 건데도 그거는 이제 안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 사우디는 관여를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종교의 종주국으로서 자기네들이 이제 하찌라든지 그런 성지순례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통치 명분으로 삼는 것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묵인해 줬다고요. 그런 것들에서 되게 이슈화가 됐는데 어찌 됐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쇼크지의 사건을 언론에 대한 침탈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저 사람은 못된 리더니까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반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 국익을 좀먹는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제가 정치 전공이긴 하지만 벌어져서 그러면 오늘 이런 그 강의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사례로 야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됐죠? 이렇게 보도가 되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그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동에 관한 서구의 인식론적 논쟁 이렇게 해서 오리엔탈리즘, 문명 충돌 그리고 미디어의 보도 이렇게 그냥 그 큰 타이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충돌이 그러니까 보도를 하려고 그러고 보도를 막는 언론 탄압, 그다음에 언론 규제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중동을 바라보고 하려고 하는 그 시선과 그 반대 시선이 충돌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뭐 언론 쪽을 전 언론 전공이 아니지만 언론도 다 그 정론지라고 하지만 다 그 자기네들 논조가 있잖아요. 자기가 보는 그 안에서 기사들이 생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조라는 거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관점에서 이제 그 상대방을 타자화하고 재단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것들이 이제 중동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냥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 딱딱하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여러분 중동의 범위와 경계를 여러분 중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중동, 미들리스트.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여기 터키나 이런 중동 쪽을 하신 분은 좀 구분이 잘 될 텐데 여러분한테 그냥 어디서 야 중동의 범위가 야 중동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제일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중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동라고 하면 이슬람교적 색채가 짙고 되게 종교적인 것 같고 되게 불안전한성이고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이슬람, 그다음에 좀 불안정성, 체제 불안정성. 왜냐하면 아랍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제 중동이라는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들으시나요? 중동이라는 거 개념, 중동 이렇게 미들리스트 이렇게 들으면 석유가 많다. 그렇죠. 이게 석유 다 이렇게 생각하죠. 좋아요. 어떻게 중동하면 어떠신가요, 이게? 처음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나 아니면 좀 기술의 섹터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중동에서 온 친구들이 생긴 이후에는 네. 딱히 그런 이미지가 아예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실제 자기네들이 접하고 경험하면 또 이게 변하죠. 그런데 이제 우선 막 그런 이미지 어떠세요? 중동이라는 걸 처음 들으셨을 때? 근데 저는 아랍 전공이라 중동이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전공자니까 한번 인라이튼 어스 딱 해서 한번 그럼 우리 계몽시켜 줘 보세요. 그러면 저 전공자니까 중동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개념으로 설명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때문에. 지역학적인 개념. 오, 맞아요. 또 전문적으로 한번 그 지역학 굳이 아랍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란이나 터키 같은 나라들도 포함이 돼서 메나라고 부르죠. 미들리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에서 그 지역을 메나라고 부르죠. 네네. 아라비아만이나 동지 중에 페르시아나 그쪽 나라들이나 지정학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중동이라고 하는 게 미들 이스트, 동쪽에서 미들 이스트라.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되게 힘들게 안 하고 제가 그냥 또 강의를 이어갈게요. 중동의 범위와 경계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마이크가 꺼진 거죠. 뒤에 들리시나요? 다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예, 그러면 이거 내리고 안 해도 되죠? 이거 마이크가 켜진 게 아니죠? 이거 괜히 네. 그래서 중동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와 경계가 이렇게 다양해요. 어떻게 하냐면 중동에 대해서 그러면 이집트 수메르 왕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유대 왕조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로마 제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슬람 제국 소위 말해서 칼리파 라시둔이라고 하는 그 칼리파들의 통치에서 우마이야 아바스 왕조로 넘어가는 거나 아니면 몽골 제국도 나중에 이제 중동이라는 지역을 통치를 했잖아요. 그 뭐 일칸이라든지 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던 거. 그다음에 셀주크 터키는 더 아시겠지만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오스만이 통치한 그 이슬람 제국까지 하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중동을 연구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중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는가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변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거 범위와 경계가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면 픽스된 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해서 나 바빌론, 아시리아, 나 유대 왕국 공부하는데 그것도 중동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중동과 범위와 경계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집으셔야 되는 게 교수님,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근데 그거 다 과거에 있는 얘기인데 뭐 그 자꾸 꺼내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중동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 경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특정 국가의 인식에 따라서 범위와 경계가 나뉜다라는 게 아주 그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뒤에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한번 이게 그 지도인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중동이라는 걸 지정학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traditional definition of the Middle East가 여기예요. 중동. 전통적인 중동을 바라보는 그 definition이 요 지역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오스만 제국이 통치했던 지역을 중동으로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소설, 그러니까 시 아시죠?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그가 나한테 그걸 명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게 나한테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연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그냥 여자고 남자죠. 그러다가 저희가 누굴까 이름을 알고 할 때 나 더 가까운 존재가 되듯이 똑같아요. 중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음 국제사회에서 중동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가 오스만 제국을 분할 통치를 하면서 중동이 뭘까 바라봐서 중동을 이렇게 트래디셔널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갈게요. 왜 여기를 중동이라 불렀냐? 제가 막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얘기를 하자면 웃기잖아요. 여기는 중동이라 그러고 그럼 요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일본, 중국, 한국인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이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Far East Asian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영국 처음 갔는데 나 아시안이라고 썼더니 너 아시안 아니야. 걔네들이 생각하는 아시안은 인도하고 그쪽 계열인 거예요. 그럼 나 뭐야? 그랬더니 넌 Far East Asian이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짜증나는 게 나는 엄마 때문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제일 사는데 언제 내가 멀리 간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보러 멀리 갔대. Far East Asian.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의 관점에서 세계를 봤을 때 이게 중동이고 Far East Asian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정공자 선생님이 잘 말해줬는데 왜 여기가 처음 트래디션 중동이 됐느냐? 중동이라고 하는 걸 생각도 안 하다가 처음 인식했던 게 오스만 제국을 바라보면서 쟤네들 어떻게 sick old man in 유럽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김춘수의 꽃처럼 다가온 거죠. 처음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인도야. 인도만 잘 지배해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봐라. 이거 보니까 여기가 더 이익이 되겠네 하고 오스만 제국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를 이제 미들리스트라고 이렇게 보고 자기네들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뉜 거죠. 자 그러다가 자 보세요. 이거는 조금 확장이 되죠. 이게 뭐냐면 GA definition of a greater Middle East예요. 제가 The Greater Middle East인데 여러분 이 용어 아시나요? The Greater Middle East. 확대 대중단 여기다 이니셔티브를 붙이면 더 아실 거예요. 확대 대중동 구상이라고 해서 이게 정치적 용어인데 이거 들어보셨나요? The Greater Middle East 아니면 The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부시 행정부 때 입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러면서 세대 차를 많이 느끼는데 2002년 3년에 이렇게 하죠. 2003년에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중동 지역에서 2003년 걸프 전쟁이요. 다른 의견 있어요? 2003년에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사건으로 벌어진 사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었다 하는 그런 사건. 여기 똑같아요. 걸프 전쟁,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이라크 인베이전, 그 오퍼레이션 이라크 프리덤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2003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3년도에 그 미국이 국제사회가 다 반대했잖아요. 국제사회가 아니 2001년도에 9.11 사태 난 것까지 오케이.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 때려잡고 알카에다 때려잡아야 되는 것도 오케이. 그래서 2002년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내비로 뒀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갑자기 그게 이라크까지 번지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야, 왜 이라크까지 이거 목미 하지 마. 딱 이렇게 딱 했는데 여러분 그때 미국이 던졌던 그 자기네들이 왜 그 이라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던졌던 그 의제를 기억하세요? 상당히 아는데 그 전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좋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이라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걔네들이 던졌던 의제. 핵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 2001년도에 화두는 뭐였어요? 미국이 인식이 이랬어요. 중동이 우리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War on Terrorism. 테러리즘을 이건 우리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역센터가 맞았지만 이건 국제사회의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들어가서 해결할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알카에다 다 작사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딱 갔는데 테러는 알카에다하고 탈레반이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담 후세인하고 이라크는 왜? 걔네들은 뭔데 이렇게 맞아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야, 쟤네들 핵무기는 아니고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어. WMD.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 콜린 파웰 흑인 그 국무부 장관하고 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죠. 유엔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계속 미국이 국제사 유엔 도와주세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안 된다.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했더니 콜린 파웰이 유엔 안보리에 가서 3번이나 주장을 해요. 이란에 Weapon of Mass Destruction이 있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왜 들어가야 되냐? 이 독재자 애들이 이 WMD를 누구한테 줄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원 테러리즘의 또 다른 레벨, 넥스트 레벨이 그 에스파가 아니라 저 또 다른 레벨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 콜린 파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아니라 WMD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WMD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죠. 가가지고 다 작살 내놨는데 나중에 없네. 이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딱 된 거잖아요. 다 그 사건이 벌어져서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다 쑥대밭을 냈는데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출구를 지금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 WMD가 있었으면 다 작살내고 야, 내 말 들어 잘했지? 니네들 분담금 내, 한국도 내고 어디 내고 해결하고 나 간다 하고 딱 나가야 되는데 가서 다 했는데 WMD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여기 쑥대밭 됐지.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게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돈은 계속 나가고 2005년, 6년 이렇게 해서 2006년도 G8 데피니션 때 그때 갑자기 약간 기류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또 국제사회를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우리는 확대대 중동구상 그레이터 미들리스트라는 걸 해서 중동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의제가 바뀌어요. 여기 중동에 여성 인권도 개판이고 인권도 개판이고 말한 대로 이렇게 테러리즘 이런 것도 많고 얘네들은 미개해.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들어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 중동이라고 하는 이 큰 지역에 이런 민주주의나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국가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미국의 아주 똑똑한 포석이 들려 있었어요. 왜냐? 알제리, 튀니지는 프랑스가 관심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리비아는 이탈리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좋게 이렇게 가져가지만 크게 이렇게 져서 야, 같이 해 먹자 이렇게 딱 하는 거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찌 됐건 그레이터 미들리스트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2006년 G8 회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가 처음으로 그 용어를 쓰고 그 의제를 spread of democracy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확산하고 좋잖아. 딱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그때 당시 뉴스를 다 보면 다 그렇다고 얘기해서 거기 여성이 뭐 히잡 씌우잖아 여자들한테. 거기 막 여자 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잖아. 막 하면서 쟤네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클라이언틸리즘을 항상 배격을 해요. 제가 뭐
중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중동한테 좀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오리엔탈리즘 너무 그런 저기 뭐랄까 영국에서 보는 시선도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서 가지만 근데 어찌 됐건 그때 당시 2005년 6년 그 미디어나 이런 모든 방송에서 했던 담론이나 너레이티브 서사들은 다 그 관점에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교수님 중동 관점 개념 그 경계 범위 다 반하는 거 알겠는데 인식에 따라 그 과거 얘기죠. 그런데 중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였는데 2006년 그레이터 미들리스트 확대 대중동 구상에선 여기까지 막 늘어나잖아요. 북아프리카. 그래서 메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들리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그거.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돌궐회의, 그 돌궐족들, 그 스탄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중동으로 달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 브레진스키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레진스키? 그러니까 중동 정치 아니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이 사람이 카터 대통령의 전략가예요. 카터 전략에서 지정학적 그래서 더 그레이트 체스보드라고 해서 이제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지오폴리틱스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이제 개념을 많이 한 건데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라인은 아시죠? 요거 소위 말해서 에치슨 라인이에요. 이게 철의 장막 그 냉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처칠이 저 소련 놈들 저 승냥이 떼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해양 세력이 저 대륙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을 맞춰서 얘네들이 이 밖으로 못 나오게 봉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언 커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철의 장막으로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다 아시죠? 그 스토리가 이 에치슨 라인인데 한때 말을 잘못해서 그 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낮게 그려서 남한은 빼놓으니까 소련하고 이쪽에 정보 오류로 미국이 남한은 그 에치슨 라인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서 남침을 한 게 아니 그러니까 그 북침을 한 게 북쪽에서 침략을 먼저 한 게 6.25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인데 자 보시면 에치슨 라인이 그래서 이렇게 그 사건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1991년도에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브레진스키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압박 작전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의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올리는 거예요. 폴란드 다 독립하고 우크라이나 몰디바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미국 친미 국가를 만들고 맞고 여기 여러분 많이 지금 문제가 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이런 데까지 이렇게 업코트 프레싱으로 이렇게 가고 중국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보시죠. 계속 압박을 해서 미국이 말하는 그 단극 패권을 유지하고 국제 평화 체제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브레진스키가 유라시안 발칸과 새로운 중동에서 아까 말한 요 지역을 여기가 이슬람을 믿고 하니까 중동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아까 전에 저 확대 구상에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중동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요즘에 비판이 많지만 최근 불과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었더라고요. 근데 인식이 그렇게 되면 정책도 바뀌고 국가 정책도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당연히 그 언론들도 그렇게 기조를 따라가죠. 미국이 이렇게 한다니까 민주주의. 그래서 지금이야 조금 약간 그 사회주의 계열 우리가 말하면 좌빨 신문이라고 하는 데서야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때 당시에는 한때 그렇게 그 테러리즘에 받아서 쌍둥이 건물 무너지고 하고 그런 완전히 그 위기 상황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쏠림 현상이 돼서 다 그쪽으로 그냥 민주주의 확산은 그래 저기 여성 차별하잖아 그래 저렇게 뭐 부르키니 이런 거 입히고 막 그러잖아 막 하면서 얘기가 하면서 그냥 언론이라고 하는 기사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그 의제가 이제 충돌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이게 2006년도에 가장 컨트로버셜한 지도예요. 뭐냐면 이게 그 랄프 피터슨이라고 하는 2006년도에 피터 랄프라고 하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 중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쓴 논문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이 논문은 이거예요.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 이게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인데 프리 벨루치스탄이라고 해서 나라를 지가 딱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라크인데 쿠르디스탄 국가, 순니 국가, 아랍 시아 스테이트로 나눠놨죠. 지금 이거 2006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거 이슬라믹 세크리트 스테이트라고 해서 메카 메디나 지역을 이게 교황청처럼 왜 사우디아라비아 지가 가져가고 있어? 저거는 저희 로마에 있는 교황청처럼 바티칸처럼 그냥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땅으로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였어요. 제가 무슨 그 보수주의 꼴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눠놨냐? 카불 정권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망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때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얘네들 2002년도에 독립시켜놓고 4년 5년 봤는데 야, 여기 너무 개판이다. 완전히 국가를 잘 운영도 못하고 부정부패 너무 심해서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발루치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으니까 쟤네들을 독립을 시켜서 여기도 석유가 좀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놔서 견제를 하자. 왜냐하면 카불 정권으로는 탈레반 애들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여기 발루치스탄 애들을 해가지고 여기 가다르항 요즘에 유명하죠. 근데 여기를 또 국가를 해서 카불 정권한테는 좀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너 카불 개판 치면 우리 발루치들한테 다 지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고 여기 소위 요 지역이 그 탈레반이 많이 침몰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두 지역을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탈레반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면 카불 정권은 얘가 무능하고 믿을지 못하는 정권이다라고 했고 자, 여기는 이라크는 지금 벌어진 일이랑 똑같죠. 아, 지금 저기 순니, 시아, 쿠르드 다 나눠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연방정부로 한 국가를 해. 지금 쿠르드에는 석유법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쿠르드 입장에서는 석유 개발하는 것 중에 반은 내가 먹을 거야 하는데 그렇게 놔두면 난리 나거든요. 순니 지역에서는 석유가 안 나요. 그 시아 지역에서는 좀 나고. 그러면 이제 석유라고 하는 나오는 게 그 핵심 자원인데 쿠르드는 아 이거 우리 땅에서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자치 정부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태인데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이 계속 싸워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권력 공백에 IS가 들어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랍의 봄의 여파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야 이거 어차피 통일 안 되는 국가니까 쪼개서 지네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자면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경상도가 너무 싸우니까 야 여기 전라민국하고 경상민국 나눠서 니네들 어차피 맨날 싸우고 서로 뭐 깽이 어떻고 뭐 없고 싸울 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왜 그랬냐면 이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제잖아요. 9.11 테러 때 9.11 그 비행기 테러 때 그 60명이 테러에 가담했는데 60명 전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사람들이 욕했던 게 무슨 탈레반을 쳐. 탈레반 애들은 거기 안 나오고 지네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차라리 칠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그 뭐 보수주의를 쳐야지 왜 이렇게 되냐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호칭이 이거예요. 커스토디언 오브 토홀리 모스크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나는 성스러운 두 도시의 수호자라는 그거가 통치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터 랄프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계속 돈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핫지나 이런 것들이 통치 명분이니까 계속 돈 버는 거를 그 이슬람 뭐 전파하는 데다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태원에 그 뭐 클럽도 많고 그래서 많이 가시겠지만 거기 그 이태원에 그 성원이 있잖아요. 중앙성원. 그 사우디가 돈 다 대서 이렇게 딱 지어진 거거든요. 지금도 돈을 대고 있어요. 가서 보면 금판에 무함마드 빈 살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빈 살만이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피터 랄프는 야 대도 않는 니네들이 무슨 성스러운 수호자 야 그거 종교적 그 니네들이 그 수호자라는 거 변장 떼고 너네들도 이런 거 그냥 핫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슬람ik 국가들끼리 모아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너는 자유롭게 니네들 석유 돈으로 펑펑 쓰고 놀아. 뭘 이런 게 그것까지 무슨 정치적 종교적 정당성까지 오히려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쩔 수 없이 돈을 잡고 그런 걸 후원을 해야 되고 그 후원을 받는 세력이 그게 테러리스트 집단인지 어떤 집단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계속 그런 테러리즘이 확대 재장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2015년인가 15년경에
바이든이 케네디 스쿨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터키 에르도안이 자꾸 지금 막 저기 민병대 그쪽 자꾸 돈 대준다. 이슬람 그걸 키우면서 이슬람 그 나레이티브를 키우면서 플러스 사우디아라비아 요놈들도 돈을 얘네들이 민병대에다가 그 시암 순니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데 그 돈이 테러리스트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서 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물론 바이든이 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터키에서 막 너네 동맹국인데 이렇게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자꾸 그러니까 미안 쏘리 하고 딱 해서 사과는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2015년 16년이거든요. 피터 랄프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가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하니까 야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중동을 인식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논문을 쓴 거예요. 시나리오 분석으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관련 교재로 로마에 있는 나토군 그 교재로 한번 쓰였어요. 근데 어떤 난리가 났느냐. 그때 터키군 장교들도 거기서 나토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때였거든요. 했는데 당연히 빡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왜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인식에 의해서 쟤는 sick old man of Europe 해가지고 쟤는 어차피 못 사는 애니까 나눠야 돼 해서 쪼개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야 나 나토 이거 교육 못 받겠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니네들이 통치 좋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게 제국주의랑 다를 게 뭐 있냐고 난리가 해서 이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임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 피터 랄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좀 너무 제국주의적이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을 때 피터 랄프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학자야. 내가 학자인데 이거 말고 그러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한번 갖고 와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아니 공자왈 맹자왈 뭐 인권 이런 개소리 집어치고 우리는 군인을 보내서 죽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외에 좋은 점이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참 저도 많이 느껴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좀 약간 좌파 편향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뭐 이승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아니면 그런 쪽에서 되게 약간 신자유주의 그거에 대한 비판이 저도 많았었는데 하면서 되게 뉴트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동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그러니까 뭐 저도 무조건 그 영국 애들은 나쁜 놈들, 제국주의 나쁜 새끼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요즘 와서 보는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럼 해결책이 뭘까? 그럼 반대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요게 그거예요. 근데 자, 이게 글로벌 이슈로 국제뉴스 바로 읽기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라고 하는 것도 관점과 논점을 갖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걸 생산을 해요. 하나의 팩트지만 여러분 라쇼몽이라는 거를 아시겠지만 팩트는 다양한 관점에서 돼요. 라쇼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뭐 그런가? 하여튼 살인 사건을 이렇게 딱 본 사람들이 5명, 6명인데 그 5명, 6명이 말하는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사건이 있어 남녀 관계도 무슨 일일 거 하면 야 그쪽 양쪽 다 들어봐야 돼. 한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몰라. 나 중립기어 박아야 돼.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중립기어 박아야 되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라쇼몽이라고 하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것도 똑같아요. 살인 사건을 목격한 다른 6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빴다, 얘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단순히 미시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미디어가 이렇게 보도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미시적이고 그건 진정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중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그 관점에서 어떤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From the beginning of Western speculation about the Orient, the one thing the Orient could not do was represent itself. Evidence of the Orient was credible only after it had passed through the refining fire of the Orientalist work. Edward Said, Palestinian intellectual, literary theorist, historian of the colonial narrative,
Said explained how colonialism works, not just through armies, but through literature. Not just through conquest, but through anthropology. Not just through oppression, but justified through narrative. 언론 얘기인 거예요. 비슷한 나레티브 어떤 얘기로? Of the East, snake charmers, belly dancers, thieves, the exotic, the sensual, the depraved. Said saw it in 19th century Western literature, and you can see it across modern culture. Switch on the news, read the newspapers, look at the images. What stories are you being told? Us versus them. The rational versus the irrational. Civilization versus barbarism. Africans, corrupt despots, starving victims. Latin Americans, drug lords, football players, dictators. Arabs, terrorists, misogynists. Asians, software engineers, religious fanatics. 그렇죠. 이렇게. How does it feel to be fixed, captured, framed? Think of Orientalism as a lens. Use it when you read the media. Spot the stereotype. Decode the fiction. Unlearn the myth. 그러니까 이게 그 오리엔탈리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보도해 든 걸 듣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여기 다양한 보도가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라고 하면 아 그건 팩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실을 갖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하는 것처럼 뭐 아랍 미소지니스트, 테러리스트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관점으로 이렇게 딱 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소비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 시간 관계상 이걸 못 들려드릴 거라서 그렇지만 미셸 푸코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동 정치를 하면서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내가 재전공을 해야 되는데 오리엔탈리즘을 너무 많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너무 짜증나는데 왜냐하면 중동에서 영국 영미권에서는 중동을 공부할 때 하도 영미권에서 공부하면 저거 오리엔탈리스트예요. 오리엔탈리스트 서구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을 확실히 잡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확대 재장돼서 어떤 서사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셸 푸코 얘기를 했는데 미셸 푸코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는 여러분 페놉티콘하고 이거 다 아는 그 대머리 그 학자인데 그거잖아요. 그 동성애자라서 그 에이즈로 죽잖아요. 에이즈로 죽어서 자기가 그 주류 사회에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자기가 위축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톨로지, 존재하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 narrative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실한 상황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3인성어 그러잖아요. 세상만 갖고 오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그진 것처럼 자꾸 얘기가 그 스토리가 나레이티브가 계속 만들어고 축적이 되면 그게 디스코스, 담론이 되고 그게 팩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셸 푸코의 그 관점에서 에드워드 사이드도 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에드워드 사이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먼치킨 같은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난민이니까 이집트에서 살다가 똑똑하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아이비리그 다 씹어먹었던 사람이죠. 가서 프린스턴, 하버드 나오고 콜롬비아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서 이렇게 아랍 걸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랍인이고 내가 아랍에서 왔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공부를 해서 외국에서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서사한 거나 하는 내용을 보더니 아니 이거 사실 아닌데 이러니까 한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걸 느낀 거예요. 이 나레이티브가 중동에 관한 나레이티브가 어떤 특정 자기네들의 욕망과 욕구가 의해서 이렇게 투사되고
만들어졌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밝혀낸 게 오리엔탈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인식하는 중동이랑 실제 존재하는 중동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간 게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적 존재론 중동에 있는데 뭐 이거 이렇게 보죠. 보통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것들에 대한 그 존재론은 이거예요. 알 아사비아, 알 와타니아, 알 까우미아, 움마, 밀레가 있는데 이게 보통 중동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알 아사비아는 부족주의 정체성,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알 와타니아는 아랍어 하지 문화, 그러니까 와탄 하면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나는 사우디야, 나는 에미라티야, 나는 카타리야, 나는 머스리야, 그래서 이집트인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까움이야. 움마는 여러분 아는 움마, 그 종교 정체성. 내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다음에 밀레는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지지야라고 해서 인두세만 내면, 그러니까 내가 세금으로 해서 내 머리세만 내면 내가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인정을 해줬다고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지지야 인두세를 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 콥틱 크리스찬 이주에 있는 사람, 걔네들은 이제 무슬림 사회에서도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는 이런 정체성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실제가 하는데 우리는 얘네들을 바라볼 때 문명의 충돌, 오리엔탈리즘, 민주주의, 젠더 이슈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안에서도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세돼 버리고 그냥 쟤네들은 완전히 미소진이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프레임이 되고 되는 모서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 어디 가서 서울대 강연할 때는 그러니까 교수님은 중동에서 여성차별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가지고 그건 아니고 진정하시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그 관점 당연히 여성차별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여성차별 안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성차별은 당연히 다 일어나고 중동이 좀 더 낙후된 점도 분명히 있고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다 더 해체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크게 거시적으로 야 아남충은 한남충보다 더한 애들이야. 야 그 아랍 남자 벌레가 아남충 애들은 그건 대화 상대도 아니야. 이렇게 돼서 하면 그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그냥 싸우자고 하는 거지 뭐 답정너 해가지고 너는 그냥 벌레고 난 싸우려고 왔어.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게 무슨 젠더 이슈나 이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를 뭐 중동은 파라다이스예요. 중동은 여성이 보호받는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할 때는 아랍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 근데 저는 그거 아니고 그런데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그 관점이라는 걸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부르키니 입혔다고 해서 그래 뭐 약간 히잡을 씌웠다고 해서 이거 여성 차별 기제 저 사람은 완전히 그 쓰레기 나라들이 하고 쟤네들은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미국처럼 폭격을 해서 다 작사를 내놔야죠. 저건 악인데 쟤네들은 계도가 안 되는데 계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쓸어버려야지. 그냥 그런 거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실제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 프레임으로. 그게 민주주의든 여성주의든 아니면 뭐 자본주의든 그런 관점으로 하니까 저긴 렌티어 스테이트니까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지대축을 하고 해서 석유 돈으로 하니까 제대로 된 시장 체제가 아니야 라고 하든지 저기는 이슬람이니까 여성주의가 없어 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versus가 되면 그냥 이거는 어떠한 대화도 될 수 없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기사나 이런 것들은 바이어스가 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제가 단언컨대 중동에 관련한 기사 중에서 잘못되는 이유는 뭐 팩트 체크가 안 돼서 되는 기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론, 존재론의 충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은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걔네들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저도 뭐 기자들 가면은 막 아예 대놓고 잘못 쓴 기자 딱 하고 이거 너무 그냥 미국 기사 갖다 베낀 건데요. 막 하면서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뭐 이러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코스피고 그거는 다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건데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임스 벨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총리까지 가고
여러분 뭐 그 다키스타워나 무슨 하면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체인블린 밑에서 이렇게 벨포 이렇게 하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욕 바가지로 먹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예요. 자꾸 중동에 개입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 여기 틴마우스라고 뉴캐슬에 있는 그 노동당 국회의원이 그 의회에서 공청회예요. 하우스 오브 커먼 그 스피치 하우스 오브 커먼 그러니까 그 1910년도에 벌어진 이제 공청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What right have you to take up these airs of superiority with regard to the people whom you choose to call Orientals?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동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네가 뭐 부정하는 동양인이라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 영국이 가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얘네들을 계몽시켜야 되고 한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그런 우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노동당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세금 딴 데 밖에 뻘짓하지 말고 우리 노동 사람들한테 써라. 지금 무슨 외국에 돈을 쓰려고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났다고 이러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I take up no attitude of superiority, but I ask who has even the most superficial knowledge of history. We know the civilization of Egypt better than we know the civilization of any other country. We know it further back, we know it more intimately, we know more about i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니까 말은 청산유수를 잘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피상적이라고 아는 중동에 아는 거라고 하지만 그 정도라도 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쭉쭉쭉 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You may look through the whole history of Orientals in what is called, broadly speaking, the East, and you never find trace of self-government. All their great centuries and they have been very great have been passed on the despotism, on the absolute government. All their great contribution to civilization and they have been great have been made under that form of government. That is the fact. This is not a question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 한번 보시죠. 동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 많은 좋은 걸 줬어요. 피라미드, 막 아시리아 제국, 여러 가지 다 멋있는 것들을 해서 우리한테 줬는데 한번 보시죠. 그 대단한 업적들이 그런데 보면 셀프 가버먼트, 자치권이 아니라 독재, 권위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동방에서 이제 우리가 리턴 더 페이버를 할 차례입니다. 그 리턴 더 페이버를 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 그 셀프 가버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쓱 하는 거예요. 말을 엄청 잘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맞아요, 막 민주주의, 막 여성인권 막 이러면서 나 들고 일어났겠죠. 눈물 뜨거워지면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에드워드 사이드도 비판하는데 이 위노가 뭘까?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한다라고 하는 슈퍼레티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건방진 거거든요. 우리가 걔네보다 잘 알잖아요. We know. 근데 이 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야, 질문도 그거였어요. 너가 왜 오리엔탈을 이렇게 질문은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벨포어가 외무상이었으니까 너가 왜 우리가 중동에 개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더 안 돼. 갑자기 1인칭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겠어요? 웨스턴이겠죠. 그러니까 영국이겠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지불식간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렇잖아요. 교조주의적이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 상대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갈이나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인권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교조주의, 너가 아직 시빌라이즈가 안 돼서 지금 이걸 몰라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이제는 대화의 상대고 문제 해결 상대가 아니라 맨 처음에 교육의 상대다가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상대가 되는 거죠. 얘는 인간 쓰레기라서 얘는 없애야지. 이거는 도대체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IS가 그런 거예요. IS가 자기네들 교본에 그 Management of Savagery, which that Ummah must pass라는 책이 그 교본이거든요. 왜냐면 IS 애들이 하는 게 되게 잔인하잖아요. 이슬람에서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왜냐면 불에 태워 죽이죠. 불에 태워주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여러 가지 교본에서.
그게 원래 이슬람에선 금지된 형법이에요. 왜냐? 불로 인한 마지막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알라만 할 수 있거든요. 아마겟돈에 유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로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요르단 그 전투 비행사 포로를 다 수장시켜서 죽이는 거 이렇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수장.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왜?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다 노아의 방주 때 그 죽였잖아요. 인간 너무 말을 안 듣는 놈들에서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를 줬죠. 뭘 하냐면 내가 다시는 인간을 이렇게 수장으로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슬림이나 기독교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안 하겠다 그러는데 무슨 니네가 수장을 해 그러잖아요. 그럼 이슬람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 세계는 우리는 자일리아 시대에 살고 있다. 아직 이슬람이 왔지만 이슬람이 온 시대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암흑의 시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하드밖에 없는데 지하드는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 상황을 두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야만인 걸 안다. 우리도 야만이고 이렇게 아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쓸어버려야 된다. 이 죄악의 그 멘탈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타노스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딱 해서 반은 날려버리고 시작해야지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딱 하는 거.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가지고 그거잖아요. 그 내용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자 보시죠. 제임스 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동은 나쁘고.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 확산, 이건 1910년도에 한 얘기예요. 2005년도도 똑같이 벌어지죠. 어떻게? 민주주의 확산론으로. 아, 저기 애들 막 문제가 너무 많아. 우리가 좀 교육을 시켜줘야지 하고 이렇게 딱 한 게 그런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저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가? 근자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이런 게 하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해요.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었던 게 아까 전에 그 연설을 한 게 1910년도라 그랬죠.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인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오리엔탈 스타디즈 학과가 1546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는 오리엔탈 학과가 1540년대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기 400년 전에 자기네들이 학과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니까 자신감 뿜뿜 있겠죠. 우리도 뭐 지금 외대 60년 이러고 막 이렇게 오만 난리를 치는데 쟤네들은 야 60년 뭐야 우린 400년인데 막 지금 400년 아니죠. 5,500이니까 지금은 거의 600년 가까이 이제 되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학교에 오리엔탈이나 그 중동학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교수들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책도 있어야 되고 교본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뭐 터키어는 뭐든 다 교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문법책.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이렇게 그 교육이 돼 있고 자료들이 모여서 논문도 써져서 이렇게 400년 동안 지식이 축적돼 있다라고 하니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긴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너를 진짜 너보다도 더 잘하는데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과연 제가 이제 중동에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영국 얘기고 프랑스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유명한 그 피라미드 전투 때 전투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수천 년의 역사가 그대들을 내려보고 있다 막 하면서 막 고치하고 전쟁을 할 때 나폴레옹이 그런 언설을 읊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그 나폴레옹 원정 있잖아요. 이집트 원정 1700년도에 1700 그 후반에 이렇게 벌어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에서도 이 사람이 처음에 그 말타를 정복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우리가 어디 가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말타를 정복하고 근데 원정단에 학자를 300명 이상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다들 학자들도 야 우리 전쟁인데 왜 따라가는 거야? 모르고 들어갔는데 말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이 배를 타고 딱 가면서 이제 비밀을 누설하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이집트 갑니다. 우리가 이집트 가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그대로 제군들이야 우리는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그대들은 문명과 세계 무역에 대한 효과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다. 코란이 규정한 의식, 모스크들에 대해서 그대들이 수도원, 시나고그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관용을 가져다. 로마 군단은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했었다 얘기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이집톨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학문의 원년이 있대요. 왜냐면 그때 가가지고 뭐 우리 약탈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다 그거 갖고 와서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생각해보세요. 1700년도에 벌써 이 정도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코르시카 그 촌뜨기 와가지고 거기 촌뜨기 그냥 우리 하면 군발이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막 마셔라 죽여라 막 이런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식견을 가졌고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식이라는 게 아까 전에 1500년도부터 중동이라고 하는 게 쌓이다 보니까 이런 군발이 물론 이제 나폴레옹 군발이 중에서도 좀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이니까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저변에 중동이라는 게 뭔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걔네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인가? 그러니까 중동은 저런 못된 나쁜 승냥이 떼들 제국주의자들의 짓밟힌 선의의 피해자예요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이게 조금 약간 가슴 아픈 얘기인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오벨리스크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디 뭐 유럽 여행 가시고 뭐 가면 다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즘 하는데 그 로마 제국의 상징이에요. 로마가 이제 처음에 자기네들이 모르는 이국적인 나라를 갔는데 오벨리스크들이 서 있으니까 그 부티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전리품으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만 60몇 개가 있잖아요. 그 오벨리스크가 다 자기네들이 가서 그 개선하고 이렇게 할 때 갖고 온 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처음에 클레오파트라 반을 비판을 했던 게 야 제국주의 애들 똑같아. 얘네들 이런 거 여기가 이게 뉴욕 센트럴파크에 있는 오벨리스크 이거는 임방크먼트 그 템스강에 있는 그거고 여러분 프랑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여기 그 뭐라 그러죠? 그 루브르 박물관 앞에 그 콩코드 광장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 딱 보면서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참 저 그지 같은 놈들 저거 제국주의 애들이 다 가져가고 저렇게 해먹었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얘네들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집트 알리 총독이 그냥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제가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제국주의가 되게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그걸 자기 그 욕구를 위해서 그들을 뭐 착취하고 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그냥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얘네들이 다 착취하는 사람이라서 벌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나? 이게 이렇게 이 콩코드 광장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는 여기 그 카르낙 신전에 있는 에서 여기에 있던 거가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왜 줬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나폴레옹 원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리가 프랑스 나폴레옹 3세한테 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받고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카이로의 알리 사원에 이 시계탑을 줬는데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이 시계탑 고장나서 지금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문화재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보고 착취 문화재, 쟤네들 그 제국주의 애들이 다 훔쳐갔어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영국의 이 임방크먼트에 있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저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영국에선 달라는 소리가 없었는데 지네들이 영국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이걸 알렉산드리아로까지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난색을 표해요. 왜냐? 이거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오다가 이렇게 다 하면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야 우리 그 보험료 못 내. 그러니까 그냥 니네들 알아서 마음만 받을게 이러니까 저게 몇 년 동안 그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영국의 귀족들 이런 몇 사람이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내고 영국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영국을 갖고 왔는데 이게 갖고 와서도 문제야. 이걸 어디다 놓을 거냐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처음에는 여러분 영국 가보면 웨스트민스터 앞에 빅벤 앞에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저게 우리 영국의 상징물이 아닌데 저걸 세워놔 이런 거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저걸 갖고 왔다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대체해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우리 못 세운 데서 의회에서 이거 다 난세우라고 우리는 이거 안 세우겠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선물로 가져가라 해서 안 받을게 우리 보험료 못 내는데 어떻게 해서 갖고 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방크먼트라고 되게 생뚱맞은데 저게가 있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그 학회 갔다가 괜히 할 일 없이 이렇게 템즈강을 걷다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이걸 보고
진짜 오벨리스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누가 이걸 지어서 이렇게 했겠지 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진짜 이집트에서 좀 오벨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그렇게 생뚱맞은 데 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디가 있느냐면 이렇게 하다 을지로 삼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뭔가 어떤 광화문이나 어떤 상징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로에서 내려서 종각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 종묘 갔다가 가는데 뭐가 하나 그 을지로 삼가에 이게 딱 있는 거야. 아무 생뚱맞게. 왜 그러냐?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이렇게 하다가 야 임방크먼트 거기다 그냥 세워 해가지고 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중동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제 충돌이 되는 건데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관점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착취하려고 낮게 보고 그런 나레이티브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요것도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 에드워드 사이드가 여러분 타잔 아시죠? 타잔은 타잔 영화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얘기를 듣는데 타잔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요? 백인 애잖아요. 근데 떨어져요. 추락해서. 그래서 정글에 살잖아요. 정글에 살면서 동물과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거 아니에요? 백인 애는 와서 10년, 20년 사는데 동물의 언어를 다 알아요. 그럼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거기는 1000년, 2000년, 3000년 살았는데 왜 동물이랑 얘기를 못해요? 거기 그냥 오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들 그게 부지불식간에 서양 애들이 우월하구나.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나쁘나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해체한 게 에드워드 사이드였는데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 학자 그래서 자기가 보고 했는데 이제 버나드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이고 이 사람도 엄청난 학자예요. 엄청난 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까 말한 오리엔탈리즘에 되게 복속하면서 얘기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대학자죠. 이걸 학계를 이렇게 하면서 야 아까 말한 그런 증거들을 다 하면서 야 우리가 착취를 했다고? 니네가 준 거야. 막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니네가 이렇게 이네이블러야. 무슨 우리가 막 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약간 컨트로버시한데 박유하 교수님 얘기를 좀 종종 해요. 박유하 교수님 제국의 위안부 저는 되게 비판하고 전 다 읽어서 비판해요. 근데 이제 박유하 교수님은 잘못 썼어요. 왜냐면은 그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되게 컨트로버셜한 용어를 쓸 때는 용어에 대해서 그럼 내가 왜 위안부 여성을 협력적 동반자라고 썼는지에 대한 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해요. 아니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냥 제국에 이렇게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여기는 피해자인데 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욕을 맞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그 박유하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꾸 피해자주의 해가지고 우리를 가녀린 피해자 존재로 자꾸 여성을 각각 몰아넣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위안부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안부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게 언론이라고 치면 위안부상으로 그렇게 자꾸 기의 기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부질불식간에 거기서 착취를 당하고 이런 여성은 무조건 어때요? 그러니까 순결해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여성은 되게 순결해야 되고 뭔가 그 2차 성징도 안 돼서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당한 존재라고 상정을 해야지 그 나레이티브가 되게 극대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진짜로 직업 여성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몸을 파는 그거에서 돈을 버는 여성이 위안부로 해서 가서 일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보호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죠. 왜냐면 그 여성이 몸을 파는 여성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국가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일본한테 물어야 되는데 너무 그 피해자를 순결하고 뭐 그런 존재로 자꾸 만들어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쉽게 반격할 수 있어. 우리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 업소 여성이 거기 갔던데? 하나 딱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논지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쪽발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연구를 못하게 막는 그거에 대해서 박유하 교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연구의 영역하고 그런 관념, 정념의 영역이 분리돼서 이렇게 딱 가야지 이걸 섞어 놓으니까 자꾸 이런 에드워드 사이드도 비슷한 거예요. 야 오리엔탈리즘 있었어 그래 그리고 제국이 착취를 했어 그런데 그거를 다 모든 얘기만 하면 교조주의적으로 그 오리엔탈리스트라서 그래 오리엔탈리즘이라서 그래 그러면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둘 다 불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프레드 홀러데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가르쳤는데 원래는 이제 LSE에서 가르치면서 런던 전경대에서 가르치면서 수제자로 키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in inclusion, what of the some alternative of Orientalism is the book on argument only against something and not for something positive?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오리엔탈리즘 알겠어. 근데 환원주의적으로 무슨 일만 하면 그 오리엔탈리즘 때문에 그래. 오리엔탈리즘 때문에 그러면 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면 어떤 행위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그 제국주의가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만 하면 오리엔탈리즘, 뭐만 하면 오리엔탈리즘.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그 오리엔탈리즘에 빠져서 서구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진보를 이룰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와 이게 나중에 들었던 생각, 야 이게 그 위안부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안부가 거짓이에요, 뭐 친일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안부라고 하는 그 당연히 피해자고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전선을 피해자 순결주의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님 때도 똑같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여성이 뭐, 야, 쟤 꽃뱀이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야, 꽃뱀이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성적으로 취한다면 우리가 보호 못 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뭐든 전혀 상관없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그 여자가 당연히 안희정 지사한테 잘 보이고 있어서 승진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잘해준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보호를 안 받아야 되냐고요. 아, 쟤 더러운 사람이니까 그냥 저렇게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문명사회라면. 그러니까 박유하 교수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박유하 교수는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개떡같이 써서 욕을 먹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개떡같이 썼으면 학계로서 그렇게 비판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 법적인 영역에 가서 이거를 너는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뭐 그거는 그렇겠는데 이제 이거와 비슷한 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 하면 그러니까 에드워드 사이드가 발견한 건 엄청난 발견인데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제 뭐만 얘기하면 이제 학자적인 얘기를 못하고 그거는 네가 제국주의적인 오리엔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건도 원래 메사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동학회가 19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오리엔탈리즘 이런 거를 되게 옹호하면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버나드 루이스나 다른 학자가 아스메야라고 해서 2007년도에 새로운 학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저는 다 가서 들어보고 했는데 다 학술적으로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나쁜 놈이고 양아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학술인데 이제 그 관점이 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관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딱 하고 근데 왜 이 얘기를 들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동에 관련한 그 지금 학계의 논쟁도 이렇게 하고 다양한데 되게 근데 당황스러운 건 그래도 영국이나 미국은 신문에서도 이런 논조가 나와서 서로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냥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그 논조를 갖고 와서 기사가 생산하면 다른 기자가 그대로 그걸 갖다 써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주류 담론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영국도 이런 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중동을 바라보는 기사나 논조가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미국하고 영국은 자기가 가디언인지 텔레그래프든지 아니면 워싱턴 타임즈든지 이거든지 아니면 CNN이든지 팍스뉴스든지 물론 이제 완전히 정파성을 다 띄고 있더라도 관점이 있어서 그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해서 좋은 점은 그거를 이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잘못된 관점이 있으면 깰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나레이티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그러면 하나의 사회로서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왜냐? 그냥 기자가 중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뉴스에서 보고 영어는 좀 하니까 보고 이거 되게 섹시한데 캐치한데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서 번역해서 하면 또 딴 사람은 그걸 또 그대로 이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대로 포털 뉴스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용 다 돌려막기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 언론의 잘못된 그 보도나 이런 것들의 그 원죄라 그러나요? 그 시발점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만약에
중동에서 만들어지는 잘못된 보도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시각에 찰 수도 있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다른 거는 어떤 주장은 이거 완전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주장은 맞아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않지만 근데 그 모든 그 틀림 그리고 다름은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 더 가서 이거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중동에 관한 서구의 어그러진 미디어 의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그 어젠다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어떤 하나의 특정 사례를 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요, 여성 문제요,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문제요 해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 그래 진짜 저렇게 잘못되는구나. 그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파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냥 듣고 한 번 듣고 이렇게 다 사라질 지식이라서 그러면 그걸 어떤 의제들이 이렇게 가장 크게 좀 약간 잘못된 아까 말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니면 조금 그런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들이 생산되는지 아니면 잘못된 기사들이 생산되는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지금 저희 주제랑 맞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는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를 좀 보셔야 되니까 딱 하니까요. 이거죠. 가장 중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바라보는 게 뭐죠? 정교일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딸레반 애들 그 정교일치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서구 세력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 하나가 중동이나 그쪽 정치 세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하나가 우리는 종교하고 정치가 분류가 돼 있는데 저기는 재정일치가 안 되고 그 신의 종교, 신의 법이 소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딱 낮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왜 기독교가 중동보다 우위에 있느냐? 좀 약간 그 골수주의자 목사님이랑 한번 다툼을 붙었은 적도 있는데 그 분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성경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쳐라 해서 재정 분리가 확실히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 아랍 이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런데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이슬람에서 자꾸 정교일치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랜드 무프티라고 하는 그 각국의 교황하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이 세계 살만이죠. 살만의 아빠. 그러니까 MBS 그러니까 빈살만의 아빠 그 빈살만 말고 거기에 그랜드 무프티는 셰이크 알 셰이크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랜드 무프티는 뭐냐면 이슬람 법학자인데 최고래서 그 사람이 파투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드라는 걸 선포를 내리려면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왕이 지하드다 하고 선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하드가 되려면 이런 그 정경 일치가 아니라 정경 분리가 돼 있는 그 사회인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뒤에 설명하면서 좀 얘기하죠. 이거는 뭐 그거 그래서 이게 좀 다르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걸 얘기하죠. 자꾸 재정일치, 종교일치, 종교 시스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요거 관점에서 잘못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정치 이슬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엔 여기 많이 물어봤으니까 저쪽에서 우리 모자 쓰신 정치 이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 게 뭐세요? 정치 이슬람. 괜찮습니다. 그럼 첫 이미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을까요? 정치 이슬람 하면? 괜찮아요. 저 전혀 모르시나? 괜찮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분 정치 이슬람이라고 하면 뭐가 좀 연상되세요? 정치 이슬람, political 이슬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네, 잘못 왔구나. 여기서 그냥 하는 건데 그냥 여러 힘들게 하는. 그러면 마스크 정치 이슬람 하면 뭔가 자기 첫 이미지가 뭔가요? 정치 이슬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네? 종교
변호하고 그거를 좀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런 맞아요. 조기에서 아니 제가 다른 학교에서 다른 대학교에서도 제가 출강을 가서 이렇게 정치 이슬람 처음 물어보면 여기 중동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다 하는 말이 딸레반이요, 알카에다, IS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그룹들이 먼저 연상이 되죠. 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치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를 누르면 이제 따리크 라마단 교수라고 옥스퍼드 그 석자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치 이슬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나뉘어서 분류하는 팟캐스트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다운을 안 받았어요. 이러면 너무 길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강의에서 나눈 4개의 분류예요. 이게 정치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뉘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예를 제가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에서 싸웠던 군부 독재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다 빨갱인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빨갱이라고 불렀죠. 저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딱 해가지고 해서 야 다 간첩을 해서 1987에 나오는 사람이나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 거 아니에요. 탁 치니까 억하고 탁장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얘가 그 빨갱이 새끼들이 다 숨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하면서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리고 뭐 변호인에서 막 우리가 아는 송강호가 변호를 할 때 토인비의 소설을 읽었다 해서 공산주의자에서 빨갱이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뭐 내가 무슨 뭐 애국이야 막 이러면서 하고 그런 거. 근데 정치 이슬람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치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건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좀 빨리 그냥 수박 걸타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국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억압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그리고 이제 터키 전공하신 분은 더 잘 아실 텐데 제국주의가 이렇게 와서 터키를 공격을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터키가 탄지마트 개혁을 하면서 자꾸 모더니티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근대화 정책을 쓰거든요. 우리나라 뭐 광무 개혁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쟤네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게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신식학교, 우리랑 똑같아요. 뭐 신식 무관학교 이런 걸 세우면서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을 좀 멀리하면서 이제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기득권이어서 밀려나는 세력이 꼭 모더니티를 찾는 거라는 것 자체가 꼭 그렇게 신식 문물만 갈 필요가 없다. 우리의 고유고 신토부리 우리 걸 지키면서도 모더니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팬 이슬라미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반식민주의 사상, 반서구 사상, 아랍의 자유주의 사상, 국가를 초월한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이념, 이슬람의 이지티하드 유추의 폭을 넓히는 노력. 그게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슬람에서는 4대 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근거를 삼는 그 4가지 큰 법전이 뭐냐면 하나는 쿠란, 하나는 하디스. 하디스는 뭐냐면 예언자의 언행록이에요. 그러니까 쿠란은 직접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알고 그러면 쿠란에 안 적혀 있는 건 어떻게? 야 무함마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언행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즈티하드라고 해서 무프티라고 해서 이슬람 법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쿠란에도 안 나와 있고 무함마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야 이거 비슷한 개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요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즈티하드예요. 거기다가 이제 무함마드 선지자 무함마드랑 같이 살았고 같이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측근들이 한 이즈티하드는 이즈마라고 해서 더 높은 권위로 쳐주고 왜냐면 직접 살을 맞대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더 신빙성이 있겠지 하고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끼야스가 있어요. 끼야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알라의 그 정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알라의 합리성이 우리한테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악에 흔들리거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합리적인 판단은 알라가도 비슷하게 판단을 했을 거다. 그래서 끼야스, 유추, 어널로지라고 해서 그걸 하는 게 4대 법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제 극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이즈티하드문은 닫혔다. 왜냐하면 이즈티하드 의견 합의 그다음에 자기가 끼야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면 하나님도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수주의자들은 야 그런 거가 어디 있어 쿠란하고 하디스만 이렇게 따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그 이즈티아드 문이 닫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현대문물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새틀라이트 들어오고 DC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럼 그걸 안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만의 그 이즈티아드를 계속해서 이견 합의를 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도 정치 이슬람에 하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따리크 라마단 교수는 그냥 이게 무슨 IS나 그런 폭력주의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이슬람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력들도 정치 이슬람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이제 잠깐 뒤에도 얘기를 나오겠지만 여러분 브루킨이나 이제 이게 제일 크게 이슈가 된 게 프랑스에선 198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여성들이 학교를 공공학교 갈 때 히잡을 쓰고 다니니까 학교에서 너 히잡 벗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그 히잡을 씀으로써 상대방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네가 종교성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한테도 그런 인티미데이션이 가니까 우리는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프랑스 공화국이니까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도 인간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나도 프랑스 이주민이지만 왔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권한이 있어요? 천부인권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앙시앙 레짐에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을 안 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공화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 떠나 인티미데이션이 됐으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이렇게 아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신앙을 믿어서 내가 쓰고 싶다고 내가 의복을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뭐 오빠가 허락하는 페미니즘도 아니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입겠다는데 네가 왜 뭐라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들이받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래서 이슬람 종교의 자유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는 행태로서 이게 무브먼트가 됐거든요. 그리고 정당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정치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이슬람이라고 하면 기자들도 요즘엔 낮이는데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이슬람이라고 무조건 배격할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다문화가 되고 이러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정치 이슬람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시겁을 하고 이게 자라 등짝 보고 놀란 그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따리크 라마단도 말하는 게 샤리아라고 하는 법의 그 샤리아법을 진짜 그 우리 그런 헌법이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려고 그걸 이렇게 입법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IS가 했던 거 이슬람 국가 건설. 그러니까 과거의 칼리파 라시둔 시대, 그러니까 무함마드 시대가 만들었던 그 umma의 그 칼리파 국가를 만들려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도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력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분류가 나뉘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막 부흥회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하느냐 주여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여긴 대한민국 공화국인데 저거 완전히 그 딸레반 아니야? 저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독교, 저도 기독교를 3대 믿는 집안에서 하도 제가 너무 그걸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가보면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그 진리 얘기를 걸을 때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부흥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거 저 식업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약간 기독 달래반이라서 다녔어요. 하여튼 저도.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국가 건설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서 진짜 우리는 전복을 시키고 이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 딸래만 이러진 않잖아요. 아니 서울을 하나님한테 알라한테 준다고 야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그 잘못된 언행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국가에서 IS 같이 진짜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진짜 그런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애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그게 그런 종교적인 그 스피리추얼 영역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그걸 어떤 레토릭으로 수사로서 이렇게 하고 그런 자기 종교적인 그 페이스를 신앙을 이렇게 선포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로서 인정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폴리티컬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착시 효과로 인해서 IS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오면 다 난리가 나서 야 우리 딸 있는 초등학교 오지 못하게 해요. 뭐 대구 성원 무슨 뭘 정해요 이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사들도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학제적 분류가 있고 어떤 거는 위험 문제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게 분명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그 기사들은 그런 정치 이슬람을 이렇게 제대로 분류하고 있거나 그거를 해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다는 거 기사를 보면 전혀 모르고 들으면 아프가니스탄에 보니까 이렇게 뭐 했대는데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딸들도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 어떤 기자가 그걸 쓰고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기자였냐면 영국에선 샤리아 법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영국 이주민들을 못 막았더니 이렇게 무너졌군요.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샤리아 법정을 만들어서 영국이라고 하는 시빌라이즈된 국가조차도 샤리아 법정을 만들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주민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 국가에서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를 지내고 피트를 그런 그 축제를 하고 양을 나누는데 누구를 나눠주고 이런 거에 분쟁이 붙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일반 법원에 가면 해결을 못 해줘요. 당연히 못 해주죠. 야, 양 누가 샀는데? 얘가 샀는데? 그럼 걔 줘. 이렇게 딱 그렇게 되지. 뭐 아니요, 그 이슬람 법원 이러지 않고 이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돈 주고 산 놈이 누구냐니까 얘요. 걔 주라니까 아니라니까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그런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그런 조언을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샤리아 법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민법하고 형법이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말대로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여성을 강간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하면 이제 결혼 사이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법이 그렇게 있어서 이게 안 되면 걔는 그냥 강간범으로 잡혀가는 건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샤리아법은 관습법으로서 왜냐하면 걔네들 있는 그 관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는 거지 무슨 그거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민법이나 형법보다 그 우선법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문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법정이나 이런 것들 장려해야 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임플리멘팅 샤리아라는 거에서 막 시겁을 떨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제 폴리티컬 이슬람 그리고 샤리아나 이런 정치 이슬람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샤리아법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되게 페네틱하게 광적으로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건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슬림 인구가 진짜 많아졌어요. 우리 이렇게 와서. 그래서 걔네들이 법적 싸움이 있어서 가져가게 되면 물론 그 전에 다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그 민법이나 그런 데서는 해결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 이게 꼭 희사가 2.5%고 근데 그 2.5% 주고 이런 게 무슨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가 있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 자체도 샤리아의 통치 저 딸내만 우리 딸들을 다 가다고 막 그럴 거예요. 막 자꾸 이렇게 해석되는 게 문제고 아직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그런 류의 걱정을 표하는 기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슬람이라는 걸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이슬람이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치면 순니가 90%, 10%도 안 되는 게 시아예요. 그 중에서 하나피, 한발리, 말리키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4대 법학파가 있어서 하나피, 샤피, 말리키, 그 다음에 한발리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학파인데 그냥 어려운 얘기는 다 각설하고 한발리 학파가 가장 보수적인 학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학파예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학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발리 학파요. 그 와하비즘, 저기 소위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나 살라피즘이 여기에 더 가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우리 이슬람 법전이라고 해서 쿠란, 하디스, 그 이스티하드, 그 다음에 끼야스 이렇게 4가지를 따라서 하는데 한발리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인간이 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건 신의 종교니까 우리는 쿠란,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했던 언행록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따가는 거기다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한발리에서 깊이 가는 거는 무함마드의 언행록도 다 인정을 안 해요. 그 중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역사적인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것들만 인정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무함마드가 이렇게 했답니다. 무함마드가 이렇게 했다. 그게 언행록인데 야 그걸 어떻게 믿어? 해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것만 믿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교조주의의 극치인 거죠. 그냥 그 문헌주의자 그 이렇게 했다는데 알라가 이렇게 그렇게 따르는 건데 거기서도 더 쪼꾸민 사람들이 알카에다 딸레반 이런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 극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이슬람에 되는 수준 더 적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대 대표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 하면 다 겁을 먹는 게 이런 뭐 순니 때문에 그래요. 하나피, 샤피, 말리키 때문에 그래요. 한발리 중에서도 그런 극단주의, 소위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딱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절대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안 하죠. Religious fanaticism도 안 하고 Islamic fundamentalism도 안 쓰고 뭐라 그랬냐면 violent extremist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폭력적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 얘기를 썼냐면 이슬람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냥 종교 이런 걸 그냥 이슬람하고 하는데 외국이나 이런 거는 violent extremist라고 쓰지 그 언론 보도에서 절대 fundamental 이슬람이즘 절대 안 써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단한 트럼프 그 또라이 아저씨가 나와서 왜 이걸 말 못하냐 이슬람 애들이 하니까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막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고 정책 결정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중 영합주의의 어떤 선동가가 되지 않으려면 그런 분노나 그런 영어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했던 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잠깐만요. 시간을 보면서 제가 지금 최소한 10분 안에 5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거죠. 자, 우리 기사도 이렇게 나요. 아프간 탈레반 혼전 성관계 남녀 돌로 쳐 사형. 그래서 여기 기사 보면 이슬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이슬람이랑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안 하고 그다음에 탈레반 집권여서 인권 탄압 우려 샤리아법이랑 그래서 요거 기사 보면 샤리아법에 의해서 어떻게 통치되고 이렇게 막 여성 인권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샤리아법이 이렇게 있는 다른 무슨 UAE나 이런 데서도 그 정도 수준의 인권 탄압이 일어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도 물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중동은 여성을 보호하고 다 좋은 나라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도 여성 인권이 문제가 많죠. 대한민국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근데 물론 비중을 따지면 중동이 더 나쁘죠. 그래서 고쳐져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이런 식의 어프로치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가야 되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맞춰질 것 같은데 이제 뭐 제 검열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샤를리 앱도 사건 기억나시죠? 샤를리 앱도 기억나시나요? 그 프랑스의 대중 풍자지예요. 샤를리 앱도라 그래서 거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 완전 그 쓰레기지라고 불러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풍자라고 해서 지네들이 다 비판을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풍자도 잘하면 제가 인정하는데 잘 못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슬람을 풍자하고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풍자를 제대로 못해서 욕을 먹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무함마드인데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유명한 거 그는 나에게 와서 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를 갖고 와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제 소아나 남자애들 이렇게 그 성적으로 유린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가톨릭에서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근데 그걸 하니까 이제 무함마드를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학문 선교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나한테 별이 되었다 이렇게 딱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풍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조롱하려고 하고 재미로 하는 거지. 풍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론을 전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풍자라고 하는 거는 권력자 약자가 아니라 강자에 대해서 왜곡하고 꺾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강자가 어떤 권위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왜곡하고 풍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 권위를 깎아 부시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절대로 그 권위에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걸 희화시키고 독재자들 그래서 그 권력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희화시키고 그게 이데올로기도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풍자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풍자라는 거예요? 이건 조롱이지. 조롱하고 풍자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봐요.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불어를 못하지만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를 걷는데 무슬림 어린애들은 물 위에 걸지 못하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프레스도 밭 아깝이 그런데 프로모
두 메뉴 인펀트 그 뭐냐면 하나 사면 그 해피밀 한 개 공짜 이런 거를 이렇게 지네들이 풍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이게 그 아일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으면 이 사건 아시죠? 터키에서 이렇게 된 거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근데 되게 제가 이거 보고 분노했던 게 이 아이가 이제 여기 가기 전에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이렇게 죽은 건데 근데 되게 사람의 가슴을 울렸던 게 죽은 것 같지 않고 자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팠죠. 이걸 보면서 애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근데 애들 또라이 애들 막 이렇게 무슬림 싫어하는 애들 보면 이게 무슨 좋은 비싼 티셔츠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예멘 난민 사탄 때도 그랬잖아요. 야, 저 새끼들은 삼성 좋은 폰 사는데 저게 무슨 난민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좋은 신발이고 이게 무슨 좋은 티셔츠인가. 뭐 얼마나 할 짓이 없어서 그런 걸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걸 하면서 이런 애들이 난민인데 받아줘야 되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얘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그 꿀리지 않고 제일 무리해서 비싼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제대로 안 된 그 제정신 아닌 애들이 많으니까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샤를리 앱도가 파는 풍자가 이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저거 촌철살인적인 풍자야 이게 느껴져요? 그냥 조롱이고 제정신 아닌 애들이지. 저는 그래서 일베 애들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런 애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저래도 만약에 저쪽 하고 했으면 테러를 했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근데 열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테러가 진짜로 벌어졌어요. 샤를리 앱도에.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서 제수스 샤를리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샤를리다. 우리나라에도 난리가 났었어요. 뭐 테러범이 저격한 샤를리 앱도 반평들 그다음에 설해마을에 모인 프랑스인들 내가 샤를리다 이렇게 딱 해서 이게 기사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베가 여러 가지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여성 운동주의자가 가서 테러를 했다고 쳐봐요. 물론 그럼 그 여성은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다 일어나서 나는 일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일베다. 이건 우리 언론에 대한 자유가 했으니까 나는 일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어졌어요. 나는 샤를리 앱도가 벌어졌는데 아니 모든 그 샤를리 앱도 그 충격의 그 사건에 이 무슨 유럽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샤를리 앱도 그 거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샤를리다 이거 피켓을 들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인데 이거 보고 같이 그 중동 공부하는 애들은 저건 또라이 짓인가 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샤를리 앱도가 테러를 당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웃긴 거죠. 그런데 제가 감사했던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학자들도 많았지만 이제 점점점 늘어나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네수스 바스 샤를리 제수스 무함마드라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사람이에요. 무함마드라고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한번 나왔었다가 다 지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샤를리 앱도 테러범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샤를리 앱도를 가서 죽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갔겠죠. 이거 테러 있으니까 와라. 백업 와라. 그래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이 사람 무함마드라는 경찰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 사람이면 프랑스 경찰인데 무슬림 이주민이에요. 근데 경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출동 명령이 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무장된지를 모르니까 가서 그래도 총격전을 하다가 이게 화력이 밀리니까 도망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다 찍혀서 지금 저는 이거 봤는데 저쪽에서 총격전을 하다 도망갔는데 총을 맞아요. 그래서 쩔뚝쩔뚝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와서 확인 사살을 해요. 막 이거 잔인하게 죽여요. 다다닥 해서 죽이는데 이런 거죠. 제수스 샤를리가 아니라 이런 찐따 같은 풍자를 하고 조롱하는 애들한테 추모를 하는 게 아니라 제네수스 바스 샤를리. 그러니까 우리는 샤를리가 아니다. 나는 무함마드다. 내 종교를 비판하고 욕을 했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지키러 갔다가 죽은 사람 무슬림 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닭이 된 거예요. 뭘 이런 걸 대단해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수스 샤를리라고 나는 일베다 이거 들고 일베 애들이 욕을 먹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샤를리다 이렇게 한 그런 거를 막 페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거에 자기가 이렇게 쓴 분들 많았거든요. 한국도. 왜 그러겠어요? 왜냐 그 관점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하고 제가 마칠 건데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가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이죠. 프랑스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권력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풍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절대 어떤 권위자나 무슨 거를 비판할 때 우리가 검열을 받으면 안 된다.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해서 일베나 또 좀 극단 매갈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거 표현 자유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면서 자기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 공화주의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그 가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권위자, 독재자, 어떤 이데올로기의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더라도 풍자하고 비판하고 똑같잖아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이 권위자 같은데 야, 저 교수 되게 웃기다. 키도 작고 막 그런데 뭐 머리는 왜 저렇게 길렀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한테 권위에 억눌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더 좋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꼭 그렇게 막 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데 제 말은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강간범이 되고 그럴 때까지 그럴 수 있었겠어요? 다 저 권력이나 권위에서 비판도 못하고 풍자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 사람이 법이요 진리요 길이 되니까 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안희정 얘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프랑스 공화주의는 그 누구한테도 비판을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그거는 권위자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풍자가 권위자가 아니라 사회의 약자에 행할 때는 그거는 풍자가 아니라 불링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언론의 자유는 자기가 아무한테나 싫은 사람한테 약자한테 내가 욕하고 아예 병신아 이렇게 하라고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는 권위자, 권력자, 이데올로기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질문하라고 있는 거지 비판하고 있는 거지 약자한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 표현의 자유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씨부리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 이제 자꾸 그런 프레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얘네들에 대한 제대로한 비판이나 분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잘못된 그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찾아보면 무슨 설의 말에 모인 프랑스인 내가 샤를리더. 근데 이거를 막 하고 뭐 테러 유감, 자유 언론 지켜줘야 이게 한 거죠. 이게 진짜 자유 언론이야? 저렇게 샤를리 heb도처럼 저렇게 막 사람들 약자들 유린하고 그러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젠더 의제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젠더 의제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보도. 왜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KBS에서 얘기를 한 건데 올해만 100명 넘게 애들이 죽었어요. 13명 티네이저 애들이 그 16세 여기 그 팔레스타인 여자애들 그 폭탄을 하는데 우리 기사 하나라도 나나요? 여기 안 나잖아요. 그런 것들 왜 안 나요? 그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는 나요. 이스라엘 가자지구 새 로켓마크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이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공격을 당했대는데 그래서 저렇게 폭격을 자기네들도 하마스 했대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경찰은 포탄이 텔아비브 인근 바다에 떨어지면서 다행히 사상자나 물적 피해는 남기지 않았으며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격을 받았다 그랬는데 경보도 울리지 않을 정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텔아비브 중부 지역 여러 도시에 감지될 정도로 큰 폭발음은 주민들은 새해 첫날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됐다. 하마스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꼭 보면 진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1대1로 부딪히고 되게 위협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마스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거가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보도 분쟁 이게 73.4%가 그냥 서구 언론 그대로 했었어요. 이게 KBS 기자랑 같이 해가지고 구글 걸 돌려서 한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팔레스타인 언론에 대해서 다루는 건 2.3%,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서구 언론, 이스라엘 언론이 12.6%로 다 그 담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보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강의는 했는데요. 뭐 사과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케이스를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가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좀 준비한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개별 사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원인은 어디서 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그 시각, 인식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그 잘못된 언론 자유는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지. 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샤를리 앱도 그리고 이슬람 애들이 저거에 대해서 테러하는 거 당연히 테러는 나쁘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나쁜 놈 이렇게 해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이 아니라 오늘 그냥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